제가 잘못한 건 아니죠? 다 제 탓인 것 같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겸손이라기보단 자기 자신을 향한 불신입니다. 누군가 눈살을 찌푸리면 진짜 이유가 무엇이든 먼저 자기 탓을 합니다. 말보다 눈치를 먼저 보고 표정보다 타인의 기분을 앞서 해석하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은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넘기며 자신은 늘 주변 사람에게 민폐가 아닌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받고 싶어 하죠. 말끝마다 괜찮을까요를 붙이는 이유입니다. 남과의 비교는 늘 불공정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만 바라보고 그들의 성취와 자신을 겹쳐놓은 채 나는 왜 안 되는 걸까라며 속으로 자신을 조용히 질책합니다. 이런 비교는 애초에 공정하지도 유익하지도 않지만 그들은 이를 멈추지 못합니다. 비난에 대한 민감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비판에도 크게 동요되고 별 의미 없이 던진 말 한마디를 며칠 동안 품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은 잊었을 그 말을 되뇌며 잠을 뒤척이고 혼자서 의미를 부풀립니다. 이는 과거에 대한 후회로도 이어집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현재보다 과거에 더 많이 머뭅니다. 이미 지나간 선택들을 들여다보며 지금의 자기 모습에 대해 스스로 낙인 찍기 바쁩니다. 그리고 결국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며 포기해버리죠. 자신이 쓸모없다고 여기는 감정은 이런 과정을 거쳐 굳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낫지라는 말로 자신을 감추고 점점 스스로를 투명한 존재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 속에서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난 괜찮아. 내가 하라는 대로 할게. 이런 말은 배려가 아니라 자기 판단에 대한 회피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결국 자신보다 타인의 생각에 무게를 두고 결정조차 남에게 맡겨버립니다. 상대가 이끄는 대로 따르며 스스로의 욕구와 감정은 무시하게 됩니다. 겉으론 순응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엔 나는 틀릴 수도 있으니 책임지지 않겠다는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다는 건 단순히 기분이 가라앉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해석하는 방식이 바닥에 닿았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보는 눈이 항상 비판적이고 타인의 시선을 스스로의 거울로 삼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조차 잊게 됩니다. 그런 말들을 반복하는 사람들, 그 속에 담긴 무거운 감정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소심한 사람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오래된 상처를 껴안은 채 스스로를 끊임없이 의심하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을 뿐입니다. 자존감이 낮다는 건 단지 혼자 있을 때만 힘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 안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며 괜히 눈치를 보게 되고 내 말이 혹시 상대를 불편하게 하진 않았을까 하루 종일 복기하게 됩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미안해지고 한 번의 거절에도 며칠을 마음에 담아두곤 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는 법을 모릅니다. 아니, 주도하려는 생각 자체가 불편합니다. 그보다는 흐름에 맞춰가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지나가는 것을 더 편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 두렵습니다. 실망시킬까봐, 혹은 무시당할까봐 마음의 문을 꼭 닫아둔 채 사람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관계 속에서 늘 검증받고 싶어 합니다. 상대가 자신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말투가 조금만 달라져도 그 이유를 찾느라 애를 씁니다. 사실은 그런 불안감이 스스로를 향한 확신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상대의 기분 변화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인정하되 그것이 자신의 가치에 영향을 주지는 않죠.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상대의 감정이 자신의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화를 내면 자신이 잘못한 것 같고 누군가 무관심하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평가받는 느낌. 그것이 그들이 느끼는 일상입니다. 타인과의 비교도 깊은 영향을 끼칩니다. 상대방이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인정받는 것 같을 때 그들은 조용히 자신을 깎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나는 왜 항상 부족하지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오르죠. 이 비교는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욱 고립시키는 독이 됩니다. 관계는 상호작용이 있어야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 상호작용이 늘 불균형합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며 그 사이에서 자신의 감정은 자리를 잃습니다. 결국 상대방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 의존은 때로는 과한 기대나 오해로 이어집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커질수록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은 더 서툴러집니다. 그리고 결국 나는 왜 항상 관계에서 상처받을까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관계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이 관계를 통해 거울처럼 비춰질 뿐입니다. 내 감정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와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상대가 아무리 따뜻해도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이 더 크다면 그 온기는 마음 깊이 닿지 못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래서 사랑받는 순간에도 불안합니다. 이 감정이 언제 사라질지, 언제 상대가 등을 돌릴지 걱정하기에 마음껏 기대지 못합니다. 결국 관계는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늘 불안정한 상태로 이어집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음에도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오히려 거리를 두려는 마음조차 생깁니다. 너무 다가가면 실망할까봐, 상처받을까봐, 다시 돌아올 고통을 미리 방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단지 나를 사랑하는 능력이 아니라 타인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힘과도 연결됩니다. 자신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을 마주하는 데에도 한계가 생깁니다. 관계가 어그러지는 이유는 단지 운이나 성격 차이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시작은 내 안에 쌓인 오래된 불신과 미움, 나 자신을 향한 날 선 시선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바꾸기 전까지 어떤 관계도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존감은 관계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이 너무 흐리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 곁에 있어도 그 마음을 제대로 느낄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건 누군가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나를 향해 내미는 작은 따뜻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하루는 조금 다르게 흘러갑니다. 같은 말도, 같은 상황도 더 무겁게 다가오고 쉽게 지치게 만듭니다. 누군가는 웃어넘길 수 있는 일에 깊이 상처받고 어떤 이는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마음의 균형을 잃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게 거칠고 무심했는데 자존감이 낮아지면 그 세계가 더욱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부터 이미 스스로에게 지고 들어가는 기분. 거울 앞에 서면 얼굴보다 한숨이 먼저 보이고 해야 할 일보다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먼저 떠오릅니다. 출근길,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서도 자꾸만 나는 왜 이렇게 뒤처졌을까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설명하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어색하고 민망하고 설명할수록 더 오해받을까봐 말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감정을 삼키고 혼자 견디는 시간이 길어지죠. 하지만 감정은 눌러둘수록 더 깊은 데로 스며듭니다. 외로움은 더 외로워지고 자책은 점점 죄의식처럼 변해갑니다.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나 칭찬도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표정으로는 고맙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그냥 인사치레겠지, 진심은 아닐 거야 하고 넘겨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갑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삶은 조용히 무거워집니다. 특별히 나쁜 일이 생기지 않아도 피곤하고 특별히 누가 상처 준 것도 아닌데 마음이 서늘합니다. 그런 상태가 길어지면 세상과 나 사이에
무언의 벽이 생깁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도 거리감을 느끼고 웃고 떠들다가도 마음 한켠은 공허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조차 혼자인 기분이 드는 이유입니다. 이 무게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겉으로는 밝고 유쾌한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려 애쓰기도 합니다. 내가 힘들어 보이면 민폐일 것 같아서 사람들이 날 귀찮아할까봐 애써 괜찮은 척을 하며 웃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일에도 울컥하고 혼자 있을 때 갑자기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삶은 이렇게 말없이 무너져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란 단순한 심리 용어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이자 그 사람의 시야입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지가 세상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결정합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기회도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실수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오히려 불안이 앞섭니다. 그래서 도전을 피하게 되고 스스로를 자꾸 안전한 곳에만 가두게 됩니다. 안전하지만 고립된 자리. 거기서 사람은 점점 움츠러들고 살아있다는 감각보다는 그저 버티고 있다는 감정이 더 크게 자리를 잡습니다. 자존감이 낮다는 건 어쩌면 살아가는 것과 살아남는 것 사이 어딘가에서 머무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감정에 눌리고 자기 자신에게조차 솔직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지만 그럴 용기조차 나지 않는 날들이 반복됩니다. 이렇듯 자존감은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돈이 많고 환경이 좋아도 자존감이 낮으면 늘 결핍을 느낍니다. 반대로 상황이 힘들어도 자존감이 단단한 사람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결국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삶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 힘듦은 말로 다 설명되지 않기에 주변 사람도 쉽게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더 깊이 마음을 잠식해 갑니다. 누가 알아주길 바라지도 않고 나조차 나를 외면하게 되는 그 상태. 그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 무게를 혼자 들고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종종 어떤 일 앞에서도 한 발 물러납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결과를 단정 짓고는 고개를 숙입니다.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괜히 했다가 망신만 당하겠지. 같은 생각들이 떠오르면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죠. 그 말 속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스스로에 대한 신뢰 부족이 더 깊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자라온 환경이나 반복된 경험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적 자주 비교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한 기억, 무엇을 해도 부족하다는 평가, 작은 실수에 크게 혼났던 순간들이 지금도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 닥친 일조차 예전의 실패처럼 느껴지고 또다시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예감이 스며듭니다. 자신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무기력함을 삶의 일부처럼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는 하지만 실행은 미룹니다. 한두 번 좌절을 겪고 나면 그 경험이 자신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한 일은 결국 다 이렇게 끝나더라며 확신 없이 스스로를 규정합니다. 그 확신은 어느새 신념처럼 굳어져서 새로운 가능성을 허락하지 않죠. 문제는 이 상태가 반복되면 노력할 의지조차 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변화에 대한 열망은 크지만 스스로를 움직일 힘은 점점 잃어버립니다. 마음속에는 늘 지금 이대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떠다니지만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시도해도 자신이 부족하다는 증거만 또 하나 생길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 편이 마음은 덜 아프니까요. 주변 사람의 말도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말이 들어와도 마음속에서는 그 반대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립니다. 그 사람은 날 잘 몰라서 저런 말을 하지, 나 같은 사람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야 라며 스스로를 계속해서 예외 취급합니다. 결국 자기 확신은 커지지 않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만 더 깊어집니다. 자신을 포기한다는 건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조금씩 자신을 지우는 일입니다. 도전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을 향한 애착은 줄어들고 대신 그저 버티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기보다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탐색도, 삶의 의미를 찾는 노력도 점점 사라집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래서 무언가를 포기할 때에도 명확한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럴 것 같아서, 왠지 안 될 것 같아서라고 말할 뿐입니다. 논리가 아니라 감정의 깊은 밑바닥에서 이미 결정이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자신과 멀어지게 됩니다. 자기를 지켜야 할 이유도 흐릿해지고 자기를 돌봐야 할 명분도 잊혀집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는 일이 우선이 되고 자기 삶은 뒷전이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잃어가며 결국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아무리 자존감이 낮아도 사람은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포기하는 선택 뒤에는 언제나 미처 표현되지 못한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다. 단지 그 기대가 너무 오래 눌려 있었고 너무 자주 꺾였기 때문에 더 이상 드러낼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뿐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자신을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이 있다면 그 마음 너머의 미세한 희망까지 완전히 지워버리지는 마세요. 그 희망은 아직 꺼진 게 아니라 잠시 숨죽이고 있을 뿐입니다. 감정은 순간의 일이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감정은 상처의 잔재로 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후에도 그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들은 이미 지나간 일을 웃으며 이야기할 때 그들은 여전히 그 장면을 마음속에서 반복 재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때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혹시 내가 이상하게 보였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은 끝나지 않는 되감기처럼 계속 이어지고 한참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그 감정 속에 머뭅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감정이 곧 자아가 됩니다. 감정이 일으킨 흔들림 하나하나를 곧장 자기 존재에 연결지어 해석하죠. 누군가 자신에게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으면 내가 또 잘못했구나. 역시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결론으로 흐릅니다. 이 과정은 빠르고 무의식적이며 거의 자동 반응처럼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 하나가 일단 스며들면 그것이 삶의 전체 분위기를 바꾸게 됩니다. 그날 하루뿐 아니라 때로는 그 감정이 그 사람의 기본값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기뻐하는 데에도 망설임이 따릅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곧장 이게 얼마나 갈까? 혹시 또 실수해서 망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따라붙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감정도 오래 붙잡지 못하고 곧 경계하거나 의심하게 됩니다. 그 반면 부정적인 감정은 깊이 뿌리내립니다. 사소한 오해나 갈등도 쉽게 잊지 못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속에 오래 남아 무게를 더합니다. 자신에 대한 의심이 늘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감정이든 그 감정에 끌려가기 쉬운 이유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감정의 주체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죄책감을 갖고 그 감정에 빠져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며 그 안에서 스스로를 정의하려 듭니다. 결국 감정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머무름은 삶 전체를 정체시키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감정에 오래 머문다는 건 삶이 흐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동안 새로운 가능성이나 시도는 멈춰버립니다. 자신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도, 새로운 관계에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가능성도 희미해지죠. 그저 어제의 감정을 반복하며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막연히 무서워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래서 마음의 공간이 좁아집니다. 감정 하나가 마음속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감정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작은 기쁨, 가벼운 여유, 우연한 위로조차 그 안에 스며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자기 안에서만 맴돌게 됩니다. 누군가가 건네는 따뜻한 말도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열게 하진 못합니다. 저 말이 진심일까? 그냥 예의상 하는 말 아닐까라는 의심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감정은 소통이 아닌 차단의 역할을 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집니다. 감정은 원래 흘러가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실망도, 상처도 제때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으면 그 감정이 곧 나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그것을 손에 꼭 쥔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손을 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손에 든 감정을 놓는 것이 더 두려운 거죠. 감정을 흘려보낸다는 건 그 감정과 거리를 둔다는 뜻이고 그 거리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감정에 너무 가깝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감정을 놓는 일이 곧 자신을 잃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 거리감이 없다면 감정은 늘 무거운 짐이 되고 삶은 늘 무거운 호흡 속에서 이어집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오래된 감정 하나를 품고 있다면 그것을 살짝 놓아보는 연습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감정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흘러야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가는 법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사소한 일 앞에서도 쉽게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 줄, 예정대로 되지 않은 계획 하나, 혹은 잘 안 어울리는 옷을 입고 나간 하루. 이런 일들이 보통 사람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불편함일 수 있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는 자신의 존재 전체를 위협하는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이는 단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는 렌즈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렌즈는 모든 상황을 내가 부족해서 생긴 일로 해석합니다. 작은 실수도 곧 자신 전체의 결함으로 이어지고 역시 나는 이래서 안 되라는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어느 지점에서도 편안히 기대거나 안심할 틈이 없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실수 앞에서 자신을 꾸짖기 바쁩니다. 그걸 왜 그랬을까? 또 민폐 끼쳤네. 나 때문에 분위기 이상해졌잖아.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퍼붓습니다. 이들은 실수를 교정의 기회가 아니라 자신을 검열하는 근거로 씁니다. 스스로에게 내려진 판단은 냉정하고 가혹하며 그 기준은 언제나 만족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조금만 말이 어긋나도 그 불편함을 자신 탓으로 돌립니다. 사소한 갈등이나 불화가 생기면 상대방의 의도보다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의심하죠. 그리고 그 불편함을 오래 안고 갑니다. 그 마음 속에는 늘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 하지만 정작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자신을 탓하는 데서만 찾습니다. 내가 유난인가?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이상한 건가? 이런 질문은 결국 스스로를 더 깊은 구덩이로 밀어넣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이 일이 잘 안 풀려도 다음에 잘하면 되지라는 태도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번에도 역시 실패했어라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서 삶은 계속 움츠러들고 다음 도전을 미루게 되며 결국 스스로를 점점 더 작은 틀 안에 가둡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애쓰지만 정작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마는 이유는 그 기초가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초는 단단한 성취나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나는 그 자체로 괜찮다는 믿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 믿음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경험보다 늘 고쳐야 할 존재로 여겨진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균열이 생겨도 그 틈이 자신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존감은 상처를 회피하는 능력이 아니라 상처를 견디는 힘입니다. 삶은 언제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관계는 언제든 충돌할 수 있으며 감정은 때때로 과하게 몰아칩니다. 그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힘, 그게 자존감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 모든 순간마다 스스로를 의심하고 비난합니다. 스스로를 지켜주는 내면의 중심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버겁게 느껴집니다. 결국 그들은 삶을 조심스럽게만 살아가게 됩니다. 실패할까봐, 민망할까봐,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며 새로운 선택을 주저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삶의 무게는 점점 늘어나고 선택지는 줄어들며 감정의 통로는 점점 좁아집니다. 그리고 작은 일 하나에도 큰 파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매 순간 흔들리는 땅을 디디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혹시 지금 그런 땅 위에 서 있다면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기보다는 천천히 조금씩 발밑을 다져가는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세요.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아주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의 눈을 마주할 때 더 불안해집니다. 타인의 시선은 그저 외부의 반응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곧 내가 어떤 사람인지 결정하는 지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늘 스스로를 검열합니다. 말하기 전에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진 않을까? 웃을 때 내 표정이 어색하진 않을까? 내가 지금 여기에 끼어 있는 것이 괜찮은 일일까? 이런 끝없는 자기 점검은 관계 속에서 자연스러움을 빼앗아 갑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마음속에서는 계속 지금 이 모습이 괜찮은가를 따지는 회의가 열립니다. 그들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지만 그 자리에 온전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은 거기 있지만 마음은 이미 혹시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반응은 언제나 과잉 해석됩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 눈길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자신에 대한 평가로 해석합니다. 누군가 눈을 피하면 내가 불편하게 한 걸까? 말수가 줄어들면 내가 재미없는 사람이라 그런가 같은 생각이 들죠. 그렇게 해석이 쌓이고 그 해석이 곧 자기 인식으로 굳어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은 점점 더 작고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는 태도는 곧 자기 소멸로 이어집니다. 누군가가 좋아할 법한 행동을 반복하면서 점점 진짜 자신은 가려지고 외부 반응에 최적화된 모습만 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피로하고 공허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누군가의 기준에 완벽히 맞는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는 아무리 해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또다시 자존감은 한 계단 더 내려갑니다. 타인의 시선은 원래 판단이 아니라 이해의 가능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 시선을 일종의 감시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말하거나 행동하기보다는 먼저 예측하고 방어하는 데에 에너지를 씁니다. 모든 상황에서 최악의 평가를 예상하며 그에 대비한 태도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 준비 자체가 이미 내면에 상처를 남깁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보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 말은 곧 자기 인식의 중심이 내 안이 아니라 저 밖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이 없고 자기 감정이 불분명하며 자기 욕구가 쉽게 묻힙니다. 원하는 것이 생겨도 먼저 이걸 원해도 될까? 를 묻고 누군가 불쾌해할 가능성부터 걱정합니다. 자기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늘 누군가의 반응을 보고 나서야 방향을 틉니다. 그 안에는 늘 불안이 자리합니다. 혹시 내가 이런 걸 원한다고 말하면 이상하게 보일까? 혹은 누군가 실망하진 않을까? 그 불안은 점점 의욕을 잠식하고 표현을 위축시키며 결국 자기 존재 전체를 흐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사람은 점점 타인의 시선 속에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먼저 떠올리다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는 점점 사라지고 맙니다. 결국 내 삶인데도 내가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삶의 중심을 타인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자존감이란 결국 자신을 기준 삼아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무너질 때 사람은 타인의 언어로 자신을 정의하게 되고 타인의 표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결정짓게 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일은 그래서 단순한 무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내 감정을 먼저 느끼고 내 생각을 먼저 들여다보며 내 존재의 결을 스스로 인정하는 일. 그 시작이 있어야만 비로소 나는 내가 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늘 자신이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찾으려 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 인정받았을 때, 칭찬을 들었을 때, 그제야 안도하며 내가 쓸모있는 존재일지도 몰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인정은 한순간이고 곧 다시 다음엔 또 뭘 해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죠. 그들은 일상 속 작은 성과조차 감당하지 못합니다. 기쁘기보단 불안합니다. 이번엔 운이 좋았을 뿐일 거야. 다음에도 잘할 수 있을까 같은 의심이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해냈을 때보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 스스로를 훨씬 더 심하게 몰아붙입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삶은 늘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무대처럼 느껴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는 감각을 갖지 못하고 언제나 뭔가를 해야만 존재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살아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실함이나 책임감과는 다릅니다. 이들은 역할 뒤에 숨은 불안을 감추려 애쓰는 것이고 결국 그 애씀은 자신을 갉아먹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관계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내가 없어도 이 사람은 괜찮지 않을까를 계속 떠올립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더욱 불안해집니다. 이 사람에게 나는 어떤 의미일까?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걸까? 내가 도움이 안 되는 순간 이 관계는 끝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은 마음을 표현하는 걸 주저하게 만들고 관계 안에서도 자꾸만 자신을 작게 만듭니다. 결국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스스로를 유용함으로만 평가합니다. 그 유용함이 사라지는 순간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도 누군가 좋아해도 나는 별로 특별하지 않다는 감정이 늘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리를 스스로 지키지 못합니다. 존재가 아니라 기능으로만 스스로를 바라보는 사람은 기능이 멈추는 순간 자리를 잃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건 언제든 대체 가능한 삶을 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마음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어야만 사랑받았던 기억, 성과로만 칭찬을 받았던 환경, 너는 착해야 한다. 너는 잘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반복되던 유년기. 그 경험들은 무의식 중에 나는 그냥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심어놓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계속해서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런 방식으로 오래 버틸 수는 없습니다. 결국 지치고 무너지고 더 이상 무엇도 해낼 수 없는 상태가 오면 그제야 절망이 밀려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결국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쓸모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존재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고 성과와 역할 없이도 가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데에는 삶의 많은 겹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자신이 얼마나 쓸모 있는지를 끊임없이 증명하려 애쓰고 있다면 그 애씀이 얼마나 당신을 고단하게 만들었는지를 먼저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 감정을 느끼는 순간부터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과민한 건 아닐까?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될까? 혹시 이건 잘못된 감정 아닐까? 그래서 감정이 올라와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정에 죄책감을 더합니다. 불편한 감정은 숨기고 슬픔은 억누르며 분노는 삼켜버립니다. 그렇게 감정은 누적되고 정체되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어디선가 더 큰 형태로 터지게 됩니다. 자기 감정을 믿지 못한다는 건 곧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늘 내가 느끼는 건 틀릴 수 있다는 전제 아래서 반응합니다. 누군가에게 서운했어도 그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너무 예민한 걸지도 몰라 하고 넘어가죠. 상대가 불편한 행동을 해도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 하며 스스로의 감정을 무시합니다. 그 결과 감정은 안쪽에서 계속 부풀어 오르지만 밖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한 얼굴을 하고 살아갑니다. 감정이 쌓이고도 말하지 못하는 삶은 조용한 내면의 고립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곁에 있어도 외롭고 말을 나누고 있어도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자신의 감정이 늘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타인과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고 자신과의 거리도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감정을 신뢰하지 못하면 결국 판단도 흐려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자신의 느낌보다 타인의 해석을 먼저 따르게 되고 자신의 직관보다는 외부의 조언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삶의 중요한 결정조차 스스로 내리지 못하고 늘 누군가의 말에 기대어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 선택이 내 감정에 맞는가를 묻기보다 이 선택이 나를 덜 비난받게 만들까를 먼저 따집니다. 그만큼 자기 감정을 믿는 일이 어렵고 자신 안의 신호를 무시하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언제나 방향을 알려주는 내면의 나침반입니다. 그 감정을 자꾸 외면할수록 삶은 어긋나기 쉽고 내면은 지쳐가기 마련입니다. 슬픈데도 괜찮은 척하고 화가 났는데도 미소 짓고 외로운데도 충분해라고 말하는 삶은 결국 자기 감정을 거짓으로 취급하는 습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자신을 점점 더 낯선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스스로를 위로할 줄도 모릅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그 감정을 안아주는 언어가 몸에 배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느낄 수 있어, 내 감정은 틀리지 않아라는 말 한마디조차 오히려 어색하고 민망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기 감정에 대해 평가하고 수정하려 들죠. 감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감정은 더 이상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문제로 바뀝니다. 그 결과 감정 표현은 줄어들고 감정 이해는 왜곡되며 감정 연결은 끊어집니다. 이 고립은 삶 전체의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누구와 있어도 뭔가 단절된 기분, 아무리 말해도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 그리고 결국
나는 이상한 사람인가라는 질문. 이런 감정의 단절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자기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감정을 믿지 못하면 사랑도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감정은 연결의 시작인데 그 시작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타인도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누군가의 감정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도 자기 감정을 틀렸다고 느끼며 참아내고 있다면 그 감정부터 다시 안아주어야 합니다. 감정은 증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존재를 확인해주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느낀 감정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오랫동안 무시당했고 너무 오래 혼자 있었을 뿐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회복을 바란다고 말하지만 막상 그 회복의 길 앞에서는 주저합니다. 변화는 늘 설레임 만큼 두려움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나아지고 싶다는 마음과 동시에 나아지는 과정에서 드러날 불완전한 모습이 더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복을 꿈꾸면서도 실제로는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게 됩니다. 내가 변해봤자 뭐가 달라질까? 지금보다 나아진다고 해도 결국 나는 나일 뿐이야. 이런 말들은 단념처럼 보이지만 그 속엔 조심스런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 기대가 깨질까봐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먼저 물러서기도 합니다. 자신을 좋아하는 일보다 자신을 방어하는 일이 익숙한 사람은 사랑보다 회피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괜찮아질 수 있다는 말을 듣고도 스스로에게는 그 말을 허락하지 못합니다. 변화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도인데 오랫동안 나는 별로다라는 시선에 길들여진 사람에게 그것은 낯설고 불편한 일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힘든 상태에 있는 것조차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건 고통을 못 느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아팠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일상이 되면 그것이 고통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변화하자는 말은 당장은 듣기 좋지만 실제로 그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는 행복해져야 한다는 말조차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조차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감정에 올라타라는 말이 너무 급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복이라는 단어 앞에서 망설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무엇을 바꿔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그 마음 속에는 나도 나아지고 싶다는 조용한 바람이 있지만 동시에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오래된 의심이 발목을 붙잡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미 너무 많은 실패와 거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도 또 하나의 실패가 될까봐 기대를 품는 일조차 겁이 납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변화보다 익숙한 괴로움을 선택합니다. 적어도 지금의 고통은 이미 아는 고통이기에 그 고통 속에 머무는 편이 덜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복은 아주 작고 느리게 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숨에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에 한 번 내가 이만큼은 괜찮다고 말해주는 경험의 축적입니다. 자존감은 그렇게 스스로를 조금씩 신뢰하는 시간 속에서 자랍니다. 어떤 대단한 계기나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 안에 미세한 결심들이 모여 나를 다시 일으킵니다. 회복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지려는 욕망이 당신을 지금보다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욕망은 당신이 얼마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실패보다 단단한 가능성입니다. 자존감이 낮다고 해서 나아갈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느끼는 변화는 더 깊고 더 의미 있습니다. 나 자신을 믿는다는 건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비틀거리면서도 멈추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변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글을 읽고 있다는 사실, 이미 그것이 회복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삶은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지는 순간에도 다시 일어날 줄 아는 유연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더 이상 무너진 자리에서만 바라보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버텨왔고, 이제는 그만큼의 시간만큼 앞으로 걸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스스로를 잃어버린 자리에서 조용히 주저앉은 적이 있습니다. 남들에겐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말에 오래 마음을 묻어두고 작은 실수 하나에 삶 전체를 부정하며 어느 순간부터 나는 왜 이럴까라는 질문만 되뇌이며 살아온 날들이입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자존감은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하루하루 속에서 조금씩 되찾아가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거창한 성공이나 대단한 칭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조용히 건네는 인정 한 줄, 지나치듯 말하는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는 속삭임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미 괜찮은 사람입니다. 상처 입은 만큼 섬세하고 흔들린 만큼 따뜻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내면 어딘가에서 아주 조용하게 자라고 있는 그 회복의 빛을 끝까지 놓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조용히 고개 끄덕여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당신의 마음을 또 한 번 조용히 두드리겠습니다.